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팀별로 같이 했던 중국의 해음 현상에 관련된 답을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음 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빈칸들을 꼭 채워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 해음 현상의 의미 및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이 해음 현상이란 A와 B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A를 이야기하면 B가 떠오르거나 B를 이야기하면 A가 연상되는 현상을 말한 거예요. 즉, 제가 평소에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실은 중국에서 7이라는 숫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치라는 단어는 중국어 중에서 치라는 이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치를 보면은 치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바로 중국의 해음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3번에 중국에서는 해음 현상을 통해 자신의 길, 흉, 화복이 결정될 수 있다고 믿어서 언어를 사용할 때 선호하는 단어와 기피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바로 그게 원인이 되겠죠. 자, 2번, 한자에서 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는 현상을 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해음의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중국인이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와 그리고 선물 문화 해음 현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존하는 한자는요, 약 6에서 7만 여자 정도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대략 8천에서 10,000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이 사용하는 글자는 뜻은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나 유사한 발음을 가진 글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음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해음자가 바로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말한 거죠.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다르겠어요? 의미가 다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인과 숫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정리를 해서 여기 올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빠라는 숫자는 하나 배움, 파. 여기 한자 중에서 파, 중국어 중에서 파라는 이 중국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파는 돈을 벌다라는 뜻인 파자의 파와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학습지에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리오. 리오는 한자 중에서 리오라는 이 한자와 발음이 비슷해요. 순조롭다라는 뜻의 리오와 발음이 비슷해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로 본다고 합니다. 예시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오. 지오는 얘는 한자 지오랑 발음이 똑같죠. 그쵸? 얘는 길다, 오래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좋아하는 세 번째 수자로 볼 수 있었죠. 특히 옛날부터 황제들이 엄청 즐겨 입는다고 했었죠?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신이 입는 구룡포에 용 9마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9월 9일날 뭐예요? 결혼하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이유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영원을 뜻하는 이 지오의 발음이 지오와 같아서 그래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 스라는 한자인데요. 이 스라는 한자는 이 스라는 한자와 음이 비슷해요. 이 스라는 한자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중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에 4층을 F로 표시하는 곳이 많은 것처럼 중국도 4층, 14층이 없는 곳이 많다고 했었죠. 병원은 특히 4호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호텔에서는 4호실을 A는 또한 B호실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3은 싼은 한자 싼하고 발음 비슷해요. 이 싼은 흩어지다 라는 뜻의 싼과 발음이 비슷하여 3을 헤어진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7은 바로 이 치라는 단어, 화가 난다, 화내다 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중국의 해양 현상과 선물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숫자로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내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에 5월링 이렇게 보내면은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我爱你 하고 발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5월링 我爱你 5월링 我爱你 라고 비슷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빠빠, 얘는 빠이빠이 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빠이빠이, 빠빠, 그래서 잘가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1314 바로 一生一世 1314 一生一世 비슷하죠. 그래서 일생동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4는 就是 바로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487 你是白痴你是白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거 중국에서는 비속어예요. 얘는 너는 바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246 246 饿死了 246 饿死了 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배고파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물고기를 새해 명절 요리로 꼭 나와야 한다. 중국에서 특히 새해 때는 아주 많은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풍습들이 있는데 그 풍습들은요 중국의 해양 현상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물고기는 해마다 풍요롭다라는 뜻의 年年有余의 유와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새해 명절 요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는 남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뜻은. 근데 여기서는 풍요롭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두 번째, 복을 거꾸로 붙여야 복이 들어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자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었는데 부다오라라고 하는데 춘절 때 중국인들이 집안에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풍습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꾸로 붙인 복자가 복이 이른다, 복이 내려왔다라는 의미와 통합한다는 것을 햄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뒤집히다를 의미하는 글자 따오와 도달하다를 의미하는 글자 따오의 발음이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결혼할 때 대추를 뿌리는 풍습과 혼수 이불에 대추를 넣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결혼할 때 대추를 뿌리는 풍습은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대추의 중국어는요. 바로 홍자오라고 하는데요. 이 홍자오의 자오가 그냥 대추라는 뜻이거든요. 홍은 빨간색이라는 뜻이고 합치면 빨간 대추라는 뜻이거든요. 이 대추가 하루 빨리 나이를 낳으라 라는 그 자오, 쉥贵子의 이 자오하고도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뿌려주면은 부부가 빨리 아이를 낳으라 라는 그런 덕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추를 뿌리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던 이전 가치관을 반영해주는 풍습으로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중국인에게 시계나 우산, 백, 거북이로 선물을 하면 큰일 난대요. 그게 왜 때문이냐면 첫 번째, 중국의 시계. 여기서 말하는 이 시계는요. 탑시계를 말한 거예요. 손목시계는 아니고요. 탑시계를 말한 거예요. 이 탑시계는 중국에서는 쫑라고 불러요. 쫑. 얘는 죽음, 종말을 나타내는 쫑과 발음이 같아서 선물을 하면 아주 큰 신뢰가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싼인데요. 이 싼은 삼성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는 삼성입니다. 삼성 싼이라고 하는데 얘는 헤어짐을 나타내는 싼과 발음이 비슷하여 선물을 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 얘는 이성이 맞습니다. 리는 이별, 헤어짐의 뜻을 가진 리와 발음이 같아서 선물하지 않으며 연인들은 이런 이유로 배를 반으로 나누어 먹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꼬이. 이 꼬이는요. 귀신을 나타내는 꼬이와 발음이 비슷하여 선물을 하기 꺼려해요. 또한 거북이의
별명은 왕바. 얘는 비속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왕바는 상대방을 욕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째 보실게요. 6번째, 중국인에게 술, 사과로 선물하면 좋아한대요. 이 한자 중에서 지오, 바로 술의 한자거든요. 지오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 지오는요, 발음이 시간이 길다, 오래되다에 이 지오와도 발음이 같아요. 숫자 지오랑도 발음이 같지만 그래서 양쪽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는 의미로 반영해서 되게 사람들이 받기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사과인데요. 이 사과는 빙고라고 부르거든요. 이 빙고의 빙이 바로 평안하다의 빙하고 발음이 같아서 사과 선물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중국에서는 빙안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빙하고 발음이 같아서 그래서 중국의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사과를 주고받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선물을 주고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중국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 열어보는 행동이 선물한 사람의 체면을 깎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열어보지는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가 죽음 사와 비슷하므로 사를 제외한 짝수로 선물을 주는 것이 되게 좋아한대요. 2개 주거나 6개 주거나 8개 주거나 이렇게 주면은 중3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은 하얀 포장과 검정 포장은 불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포장을 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바로 중국의 해음 현상에 대한 해설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한자들은 여러분들이 필수로 외우셔야 하는 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슈만 싱쿠라.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